여행이 후반을 향하니 늦게까지 자는 일이 많아졌어요. 오늘은 미치노에끼가 아닌 한적한 해변 주차장입니다. 아침은 또 교동입니다. 의외로 영업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워 교동집을 자주 이용하네요. 오르막과 내리막 보이던 이시마 대교를 넘어왔습니다. 광고에도 나온 곳이라네요. 마츠에에 있는 고길 파크에 왔습니다. 일본어로는 회계루라고 하네요. 입장료가 싸진 않았지만 날씨에 상관없이 꽃과 새들을 볼 수 있었어요. 여름 하늘이가 좋아하는 슈빌도 있네요. 초보식 집사인 제가 좋아하는 식물들도 많이 있었어요. 중간중간 건물 밖을 이동할 때는 춥고 눈까지 왔어요. 철창이나 울타리 없이 새들을 가까이서 만져볼 수 있어서 더욱더 좋았던 것 같아요. 아직 큰 새들은 아이들이 무서워하지만요. 일본어로 하시비로 코우노 후도인 슈빌은 한국과 달리 유리 너머에 있었어요. 이름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요? 우리는 곧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성격이 까칠하네요. 처음 보는 새들의 먹이 주기도 할 수 있었어요. 펭귄 먹이도 처음 주었습니다. 스텝수보다 관람객의 수가 더 적었지만 공연도 많고 잘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버드쇼나 펭귄 산책도 재미있게 보았어요. 점점 서쪽으로 향할수록 신사와 절뿐이라 갈 곳을 찾기 쉽지 않았었는데 이곳은 정말 흙 속의 진주 같은 곳이었어요.
하는 일본어가 늘어나네요. 10년 전에 자주 갔던 페이퍼런치도 가보았습니다. 예전에는 가성비 맛집이었는데 많이 안 보여 아쉽네요. 계속 비가 와서 쇼핑몰을 둘러보았어요. 저녁으론 여름이가 좋아하는 연어알 군함을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하늘이도 자주 오니까 스시를 먹기 시작하네요. 며칠간 생소한 이름의 도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시마네현은 일본의 현 중에서도 인구가 두 번째로 적은 곳으로 신사와 절을 빼니 가볼 만한 곳이 별로 없네요. 오늘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이와미 은강을 가보았습니다. 지브리 만화에서 보던 시골이었습니다. 너무 조용했던 탓에 먼 주차장에서부터 걸어가야 했습니다. 500년 된 갱도를 지키기 위한 마을 주민분들의 노력이 보이는 부분입니다. 덕분에 조용한 시골 마을의 정취도 한껏 느꼈습니다. 왕복 4km 정도로 상당히 먼 거리였지만 아이들도 불평 없이 잘 갔다 와 주었습니다. 자판기나 전봇대까지 이질감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갱도 내부는 500년의 세월이 신기할 뿐 인공적인 굴이라 크게 감흥은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가면서 봤던 고즈넉한 풍경들은 충분히 가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하마다 어린이 미술관은 마침 전시 변경으로 휴관 중이었고 근처에 있는 디저트 전문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후 한참을 다음 목적지를 물색해 보았지만 갈만한 곳이 없어 처음에 계획했던 루트를 변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시 험난한 산을 넘어 히로시마로 향합니다. 하루를 날린 느낌이지만 돌이켜보면 현명한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히로시마에는 미치노이키가 없어 산을 넘어가는 중간에 위치한 곳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멋진 놀이터 뷰에 아침이 되자마자 아이들은 신이 나서 뛰어놉니다. 여름하늘이 둘 다 돌돌이 미끄럼틀 달인이 되었네요. 다른 친구들이 만들어 놓은 이글루도 구경해 보았어요. 여기가 길이 맞는 걸까 싶은 도로를 30여 분 달려 처음 목적지인 추피파크에 도착하니 이런 오늘은 쉬는 날이네요. 금방 계획을 수정해 근처의 미야지마를 가보기로 합니다.
배를 타고 들어가서 사슴도 볼 수 있다고 하니 재밌을 것 같아요. 3대 절경 중 또 다른 한 곳도 있다고 하네요. 섬에 도착하자마자 사슴들이 반겨주네요. 나라에서 본 사슴처럼 인사를 하거나 쇤배를 줄 수는 없었지만 거리를 활보하는 고양이와 사슴만으로도 여름 하늘이는 즐거워합니다. 미야지마의 유명한 굴구이도 먹어보았습니다. 바다 위에 떠있는 이 토리이가 아미노 하시다테와 또 다른 3대 절경 중 하나라네요. 나무처럼 보이는데 60톤이나 나가서 땅에 박혀있지 않고 그냥 서 있는 거라고 하네요. 신사 안으로 돈을 내고 들어갈 수 있었지만 토리이만 보고 쿨하게 패스합니다. 엄마 아빠도 모르는 간식들을 여름 하늘이는 알고 있네요. 꼭 먹어봐야 한다고 해서 하나씩 사주었습니다. 근처의 공원도 산책해 보았어요. 섬의 크기에 비해 둘러볼 곳은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기자기한 상점가들과 사슴들, 그리고 맛있는 굴 요리로 하루를 보내기에는 매우 만족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저녁에는 바다가 보이는 노천탕에서 온천을 하고 무말랭이가 맛있었던 라면집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운 좋게 오늘도 한적한 주차장을 찾았네요. 오전에 가지 못한 추피파크를 가기 위해 하루 더 히로시마에 있기로 합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원래 히로시마로 다시 온 목적인 추피파크를 오픈런했습니다. 서일본에서 가장 큰 클라이밍 놀이시설이라고 하네요. 클라이밍은 초등학생부터 할 수 있어서 하늘이는 작은 놀이시설들만 이용할 수 있었어요. 도와주시는 스태프분들이 많아서 처음 이용하는데도 어려움이 없었어요. 이번 여행 동안 클라이밍의 매력을 느낀 여름이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높이 올라가는 걸 무서워하네요. 조금씩 용기 내어서 한 걸음씩 내딛어 봅니다.
몇 번이고 하네스를 입었다 벗었다 하며 놀 수 있었어요. 하늘이가 혼자 심심해하니 여름이가 같이 놀아주었습니다. 조금씩 도전할 때마다 발전하는 것 같네요. 세 칸만 더 올라가면 골대야, 골대. 마침내 정상에 있는 버튼까지 눌러냅니다. 손이 아프다면서도 이곳저곳 다른 코스들을 재미있다며 계속 도전해 갔습니다. 한 시간 반 동안 힘이 다 빠질 때까지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시모노세키를 향해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며 요시노야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이제 슬슬 규동이 질리는 것 같아요. 갈 길은 멀었지만 지루해야 할 아이들을 위해 중간쯤 위치한 토쿠시마 동물원에 들렀습니다. 마침 아이들이 좋아하는 레서센터도 많이 있네요. 작은 규모의 동물원이었지만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참을 다시 달려 우리의 시작점인 야마구치현으로 돌아왔습니다. 여행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네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해질녘쯤 도착해서 카르스트 지형과 일몰을 보기 위해 전망대에 올랐습니다. 풍경이 너무 예뻐 차를 대놓고 그대로 자고 싶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해가 지면 무서울 것 같으니 얼른 내려가기로 합니다. 저녁을 먹기 위해 이자카야를 갔어요. 어떤 종류의 음식이 먹고 싶냐고 물어보시던 처음 경험하는 이자카야였습니다. 한국을 좋아하시는 사장님 네분이라 퓨전 한식 스타일이었지만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 일본 음식들을 요리해 주셨어요. 샤브샤브와 오코노미야끼를 주문하였는데 다른 것도 맛보라며 해삼 요리와 호르몬 된장국도 내어주셨어요. 뭔가 일본 친척집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사모님의 애창곡인 백지영의 잊지 말아요를 시작으로 마이크를 건네주셔서 우리 가족도 한 곡씩 불렀답니다. 밥 먹으러 갔다가 카라오케까지 경험해보네요. 벌써 꼬린 지점이 근처라고 생각하니 아쉬움이 밀려오네요. 이제 집에 돌아가기까지 이틀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중 가장 시골 정취가 풍기는 미치노에키에서 아침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어김없이 놀이터는 잘 되어 있네요. 시골답게 야채 미끄럼틀과 트랙터가 있었습니다. 어제 보았던 카르스트 도로 지하의 아키보시 동굴을 보러 왔습니다. 동굴까지의 산책로도 너무 좋았습니다. 한국말로 안내 멘트까지 잘 되어 있어서 가본 서해안 동굴 중에서도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돌아가는 길은 버스를 타고 한 번 더 카르스트 도로를 달렸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한국으로 가는 배를 타야 하니 시모노세키로 향합니다. 에메랄드빛 바다와 쭉 뻗은 대교가 인상적이었던 츠노시마 대교는 많은 사람들이 드라이브를 오는 장소인 듯 멋진 차들과 바이크 구경에 색다른 재미가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집에 세워두고 온 나이파를 타고도 와보고 싶어졌습니다. 열악한 도로들도 많은 반면 드라이브하기 딱 좋은 도로들도 많았거든요. 목적지 근처 우동 가게에서도 특별한 인연을 만났는데요. 한국 번호판인 우리 캠핑카를 보시고 먼저 말을 걸어주신 일본 가족분들에게 오래 기억에 남을 만한 친절도 받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줘도 되냐며 베풀어 주신 후에 기분 좋게 이번 여행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네요. 씻은 지 얼마 안 되었지만 늘 만족스러웠던 온천을 하고 개운하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25일이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오지 않을 것 같던 돌아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날이 따뜻해서인지 비가 와서 멋진 아침 안개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침 풍경을 스케치하고 있는데 어라? 차가 한쪽으로 기울어 있네요. 며칠 전 산속에서 공기압 경고등이 떠서 채워 넣긴 했는데 오늘은 완전히 다 가라앉아 있네요. 다행히도 근거리에 타이어 가게가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에피소드를 만들어주는 우리 캠핑카네요. 하마터면 집에 못 갈 뻔했습니다. 시모노세키 터미널로 가면서 마지막으로 기념품과 선물들 쇼핑을 했습니다. 일본으로 온 첫째 날 보았던 칸몬교가 보이네요. 우리 가족은 26일 동안 약 3,000km를 이동했고 중간중간 난관에 부딪힐 때도 있었지만 잘 극복하며 시작 지점까지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타국에서 우리 가족끼리만 24시간, 한 달 가까운 시간을 함께하고 나니 더 단단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살면서 이렇게 긴 시간 가족들과 여행할 기회가 있을까 싶지만 다음에는 꼭 유라시아 횡단에 도전하고픈 약간의 용기도 얻었습니다. 애초 계획보다 돈도 훨씬 많이 썼지만 후회는 없네요. 무조건 오길 잘한 것 같아요. 부산에서 배를 탔을 때보다는 비교적 간단하게 승선 준비를 마치고
터미널 앞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반대 차선 운전도 일본어도 이제는 익숙해졌는데 떠나려니 아쉽네요. 아이들 일본어도 여행 동안 꽤 늘어서 어학연수의 중요성도 느끼고 갑니다. 배 안에서 시모노세키의 야경을 보고 있자니 저기는 못 가봤는데 너무 유명한 곳만 다녔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내 차가 아니었다면 하지 못할 경험을 잔뜩 하고도 아쉬움이 남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그동안 저희 일본 여행을 응원하고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에 와서 두어 번 역주행한 거 말고는 무사히 잘 돌아왔습니다. 사요나라 일본.